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버수학입니다. 오늘은 중2-1 다항식의 계산 그 두 번째 시간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입니다. 2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다항식의 계산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구조를 띠고 있든지 아니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든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듯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수학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계산들이기 때문에 쉬워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해 나간다. 이렇게 항과 항을 곱해 나가서 풀이하는 그 과정을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미 우리가 할 줄 알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2a 제곱,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ab, 이렇게 괄호를 풀어가는 과정이 전개입니다. 한 번 더, 전개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전개입니다. 이 과정이 전개겠죠? 그럼 반대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3학년 때 배우면서 하느냐? 당연히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 과정, 이거를 조금 어려운 수학적 용어로서 전개의 연산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의 계산이다 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개가 매우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개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도록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전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0a.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다항식의 항이 3개라도 2개 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차례대로 곱해 나가면서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10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2x. 이거는 전개 과정을 2번 처리해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제곱. 요런 부호 처리에서 가장 많이 틀린다 했죠?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5x. 이까지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계산인데, 그 곱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덧뺄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덧셈 뺄셈은 동량끼리. 자, 동량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4번. 자, 분수계수가 나왔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수계수부터 먼저 다룹니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 약분 마이너스 4, 그리고 문자 계산. 동일한 요령으로 약분 3 플러스 6a 제곱 약분 마이너스 2a. 자, 이쪽도 합니다. 약분 마이너스 6a의 세제곱. 자, 이런 부호 역시 조심합니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약분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3a. 역시 동량 정리합니다. a의 3차 항 마이너스 10a 세제곱, 2차 항 플러스 15a 제곱, 1차 항 플러스. 나눗셈 살펴봅니다. 나눗셈은 분수의 꼴로 바꾸거나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계산한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꼴로 바꾼다는 의미는 이 다항식을 분모로 나타내고 다항식을 분자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약분은 모든 항의 공통인
약수로 하는 겁니다. 공약수로. 어떤 학생들은 이쪽에 y만 있어도 이걸 막 약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모 분자의 공약수는 3x입니다.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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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 3x, 3x, 마이너스 3y.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분수의 꼴로 바꿔서 나눗셈을 계산한 방법이고, 역수의 곱셈을 한다는 의미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 3x분의 1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해놓고 전개를 다시 합니다. 약분, 약분 4x, 약분, 약분 마이너스 3y.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수의 꼴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일 때는 얼마든지 분수의 꼴로 바꿉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렇게 바꾸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서 그 과정을 암산합니다. 얘를 분모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약분, 약분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이 과정까지 얼마든지 한꺼번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져도 분수의 꼴로 바꿔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수를 바꿀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개수만 문자 앞에 따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a도 3에 곱해진 분자이기 때문에 역수로 바꿀 때는 3a 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3a, 3a 약분,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 약분, 약분 4b 플러스 8b.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곱하기 xy가 분자입니다. 2xy분의 3. 역시 마찬가지. 천천히 약분하면 2xy, 6xy. 약분, 약분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x. 약분, 약분 마이너스 3y. 따라서 마이너스 9y.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 6ab 제곱 마이너스 4ab. 역시 역수. 약분, 약분 하게 되면 얘는 다 약분이 되고 수계수만 남습니다. 약분, 약분 마이너스 4, 그리고 분모는 하나 b가 있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혹시 시험을 봤는데 선택지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분모를 통분해서 그럼 6b가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6b를 쓰는 과정에서 수와 문자 간의 차이가 잘 두드러지게 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6b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6b, 심지어는 6b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언제든지 수계수와 문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 학생들 9a 이렇게 쓰는 학생들 반드시 9a 차이가 나야 됩니다. 또 2z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2z. 그래서 보통 구별하기 위해서 찍죠? 또 하나, 9를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죠? 그리고 p를 이렇게 씁니다. 아니에요. 9, p 반드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살펴봤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이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다. 그렇겠죠? 괄호를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괄호든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분모법칙을 이용하여 곱셈 나눗셈을 계산한다. 전개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동류한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을 계산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 괄호부터 순서대로, 즉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대로 풀어서 계산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나눗셈이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도 쉬우니까 이거는 분수의 꼴로 한번 해볼까요? 분모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3a 제곱
플러스 2a. 동요항 정리하면 5a제곱 마이너스 2번입니다. 우선 얘가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8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죠. 역수로 나타냈을 때 8x의 세제곱 y 세제곱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곱셈 나눗셈으로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계산을 한 번에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둘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분배를 하는 것이 편하겠죠. 먼저 수계수부터. 그럼 마이너스 2. 문자는 분모의 x제곱, 분모의 y, x제곱 y분의 마이너스 2. 이제 분배합니다. 다약분되고 마이너스 2. 여기는 x, y가 남게 되죠. 플러스 8xy 그리고 마이너스 7xy.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길지만 계산의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침착하게 풀이 과정을 진행하면 다 올바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3번도 6x제곱 마이너스 8x. 여기는 일단은 소가로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중괄호 놔둡니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이제 이거를 분배할 거니까 소가로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중괄호가 소가로가 될 테고 항상 수계수부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 약분 마이너스 4 약분 x 수계수부터 플러스 2 약분 y 그리고 플러스 5y 제곱이 되겠죠. 다시 마지막 남은 괄호를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제곱.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제곱. 문제 2번. 이런 형태도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인데 y가 2x 마이너스 3일 때 이 식을 xC로 나타내시오. xC로 나타내시오 라는 말이 문자가 x만 보이도록, 즉 x와 상수로만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라 그 얘기니까 간단합니다. y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4. 자, 마지막 문제 3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뿔의 부피가 이러이러할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여라. 1학년 때 배웠던 원뿔들은 다 잘 기억납니까?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가 높이 h일 때 이 밑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r 제곱이 될 겁니다. 부피는 보통 v로 나타나는데 부피가 이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그리고 3으로 나눈다. 즉 3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로 나타났을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학생은 지금 바로 외워둬야 됩니다. 부피라고 했으니까 이 부피가 어떻게 나왔느냐. 3분의 1 이거 그대로 땄습니다. 파이 r이 뭐였죠? 2a였어요. 2a의 제곱. 그리고 높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문자 h로 나타내면 안 됩니까? 그게 더 훌륭합니다. 앞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문자로 표현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저학년이니까 네모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얘기겠죠? 정리합니다. 4a 제곱이죠? 3분의 4 파이 a의 제곱
그렇다면 네모가 금방 나오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양변에 얘로 나누든지 얘의 역수로 곱해주든지. 그러면 얘의 역수로 곱해주면 역수 끼 곱하니까 1이 됐죠? 이쪽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수를 동일하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약분을 천천히. 12파이, 4파이, 3 a세제곱, a제곱, a 따라서 3, 3, 9, a, b. 두 번째 8파이, 4파이, 2 a제곱, a제곱. 그러면 남는 것이 2b제곱 곱하기 3 플러스 6b제곱. 이렇게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계산도 중시하고 계산력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단원이 바뀌어서 1차 부등식으로 들어가죠. 그 제1강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